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도 좋은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성장주 중심. 성장주 중심으로. 중국 시장 안녕하세요. 삼자 톡톡. 저희가 이제 9월 시장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7월 달에 FOMC가 있었고, 이제 그 7월 FOMC에 대한 그 의사록이 이제 8월 중순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의사록을 이제 보고 시장에서는 연준이 긴축을 추가로 더 진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조금 염려가 이제 나오면서 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좀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9월 FOMC가 또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 네. 다가오고 있는데 9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 7월 FOMC의 의사록을 보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지를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잭슨홀 회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은 물가 우려가 높아지면 추가 인상 우려가 남아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기존의 중립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만 첨언을 했어요. 또 추가 인상을 할 거라면 이에 대해서 매우 조심히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가능성을 약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을 해보자면 파월 의장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기보다는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는 내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인하 기대가 어디에 반영되어 있냐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국채 금리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6월 말 금리 경로를 보시면 2024년 12월에 거의 4% 근처까지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 파월 의장이 인하 기대에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 금리 경로가 점점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8월 말 선이 지금 현재의 선이고, 인하 기대가 많이 차단돼서 내년 말까지 4.3까지 금리가 올라와 있고요. 다만 지금 금리가 5.25에서 5.5%이기 때문에 이 금리 경로를 보면 아무도 금리 인상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연준이 더 추가적인 긴축 발언을 안 하는 걸 보면 9월 FOMC에서는 추가 인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연구원님, 사실 시장에서 연준 의사록 때문에도 그렇지만 앞으로 추가 긴축 가능성에 계속 염려 표시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아서인 것도 좀 있잖아요.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좋은 쪽으로 발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미국 경기 지표의 이 호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네, 일단 이 경기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이 장기물 금리, 만약에 10년 금리라고 한다면 이 10년 금리는 아주 짧은 만기의 금리인 기준금리에다가 경기와 물가 불확실성을 더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만약에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단기물 금리가 안정을 찾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경기 물가의 불확실성까지 감안을 해야 저희는 장기물 금리의 레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실질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명목 소매 판매, 그러니까 미국의 개인들이 사는 그 소비액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정도의 금액인데요. 작년에 저점을 찍고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10년물 실질 금리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다만 지금 소비 지표를 감안하더라도 10년 금리는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지표 호조 또한 올해 말쯤 되면 상승세가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이 소비의 원천은 코로나 시기에 미국인들이 정부로부터 받았던 그 현금성 지원액을 저축한 금액과
또 견조한 노동시장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 축적해둔 잉여 저축액은 이 소비액과 저축액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저축액이 지금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서 내년 1월쯤에는 이 잉여 저축액이 다 소진될 것 같다. 그래서 잉여 저축액으로부터 나오는 추가 소비는 끝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고용시장입니다. 아무래도 고용시장이 탄탄해서 나를 고용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나의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면 소비도 더 많이 하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장표를 보시면 미국의 고용시장이 얼마나 타이트한지를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난 것은 채용 공고라고 해서 노동 수요를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고용을 하고자 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고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거는 실업자 수라고 해서 노동 공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내가 그 노동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빨간 선에서 파란 선을 뺀 것이 수요 빼기 공급이라고 해석을 하셔서 이 0보다 위로 회색 라인이 올라와 있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임금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실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 채용 공고는 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 구인 건수는 883만 건까지 감소를 해서 21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이고요. 이렇게 해서 고용시장 과열이 해소 중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번 주에 발표된 그 8월 비농업 취업자 수도 18만 7천 개 정도 증가해서 예상치보다 소폭 상향된 수준이고요. 다만 6월, 7월 수치가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3개월 평균 신규 일자리 숫자가 15만 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실업률이 3.8%로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의 과열이 좀 완화되는 시그널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노동시장 과열이 완화되면서 소비 경기도 좀 과열이 완화되고 소비 경기가 완화되면 미국의 지금 GDP 상승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장기물 금리 하락세가 관찰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기 지표가 이렇게 뭐 호조로 가다가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연착륙하는 모습으로 잘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미국 주식 시장은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가치주와 성장주의 단기 로테이션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 기술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 기술주에 대한 눈높이, 밸류에이션 눈높이가 조금 맞춰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눈높이가 맞춰지는 과정에는 보통 투자자들은 이익 성장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2024년도에 AI 관련된 밸류 체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의 이익 성장세가 견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수의 하단을 지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섹터별로 보면은 이익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거는 그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동 과정에서는 미국 주식시장이 횡보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또 중국에 대한 관심이 항상 많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저희가 사실 상반기 돌아보면은 리오프닝 한다고 해가지고 소비가 막 늘어난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날 거다라고 많이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높아져 있는 중국 경기에 대한 눈높이도 지금 맞춰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 침체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크레딧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지수의 하락폭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의 이런 이슈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은 2024년을 4년부터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격차가 축소될 때는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디커플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우상향할 때 중국 주식은 조금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경제 지표를 보시면은 뭐 OECD 경기 선행 지표가 뭐 반등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고빈도 경제 활동 지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곧 나타날 거다라는 점에서 중국 주식시장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이슈들이 워낙 많단 말이에요. 부동산 뭐 개발 업체 뭐 디폴트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렇게 좀 산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점은 어디일까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게 최근에 PPI나 CPI 같은 경우에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구조적으로 디플레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물가도 기저효과와 가격 상승 효과를 나눠 보면은 그 기저효과가 좀 사라지면은 물가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그거는 뭐 그렇게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닌데, 다만 그 과거의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을 보면은 통화 정책이 들어오면은 뭐 통화 정책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뭐 대출 수요나 뭐 투자나 수출이 늘어나고 뭐 그러면서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일본이 경험했던 그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한 거거든요. 통화 정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투자도 줄고 소비도 줄고 뭐 소비가 주니까 내수 시장도 좀 망가지고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은 나가면서 뭐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이긴 하죠. 뭐 실제로 최근에 자산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나 소비도 지금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요런 과정이랑 조금 유사하다라는 점이 조금 걱정거리입니다. 근데 지금 예전에 상황을 보시면은 사실 중국 정부가 그런 디레버리징을 주도를 했거든요. 2016년도에도 뭐 그 공급측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디레버리징을 했었고, 뭐 그 다음에 뭐 섀도우 뱅킹을 한다고 해가지고 금융권도 디레버리징을 했었고, 뭐 정부가 주도해서 디레버리징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게 기조였거든요. 실제로 근데 최근에 보시는 게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디레버리징을 했는데 최근에는 가게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디레버리징을 한다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거든요. 이게 보시는 게 가계 예금과 대출 증가율인데요. 그 예금 증가율의 하락세가 그 대출 증가율 하락세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금을 빼가지고 이걸 대출을 갚는 데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그 부동산의 그 모기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조기상환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가게에서도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는데 요게 소비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소비 활동 가지고 대출 갚는데 좀 우선적으로 쓴다.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실제로 소비를 할 때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저희가 보는 지표가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소액 대출이거든요. 네. 소액 대출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용카드 대출도 같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계 디레버리징이 나타나면서 내수도 조금 부진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걱정하는 게 이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고 그런 궤도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그 중국 주식 시장에서는 오버웨이트 의견을 제시했지만 요번에 그거를 조금 하향 조정해서 뉴트럴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확실히 좀 소비 지표가 중요한 국가인가요? 그 지출별로 보면 가계 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또 산업별로 보면 3차 산업이 가장 크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영향력이 좀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중국의 그 가게들이 소비를 좀 이제 약간 좀 축소시키고 있다는 식으로는 확실히 좀 좋지 않은 시그널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네, 실제로 다른 국가를 전망할 때 보면은
중국의 소비가 줄어서 여기도 경기 모멘텀이 약화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독일이나 프랑스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가 거의 침체 수준까지 하락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중국 소비와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이 조금씩 글로벌리하게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 금리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 많이 미국과 비교해서 상승했죠. 많이 상승했었나요? 네. 10년 금리 기준으로 지금 거의 한 3.9 이 정도 찍고 있고요. 네. 이 이유는 일단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저희는 종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내외 환경을 모두 고려하면 사실 이제 인하를 가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좀 느리게 한다라는 것을 방영하면 한국은행은 한 내년 2분기쯤, 한 4월쯤 첫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10년 금리가 3.9까지 상승한 이런 현상이 지금 적절한 10년 금리 상승폭이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와 금리를 비교를 해보시면 한국 GDP의 70%는 수출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한국 경기를 분석할 때는 수출 경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수출과 반도체 수출을 보시면 한국은 좀 일찍 경기 하강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YOY 상승률의 저점은 올해 초 상반기쯤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수출과 반도체 수출 모두 좀 상승률 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은 확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점을 확인하고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감안해도 지금 10년 금리 상승폭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히 이 그림만 보시더라도 원래 수출과 10년 금리는 좀 동행하거나 10년 금리가 약간 후행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10년 금리는 수출 하락할 때도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지금 수출 경기 조금 올라오니까 갑자기 급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펀더멘탈을 감안을 하면 시장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른 거 아니냐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물가도 많이 하락을 했고 여기서부터 더 하락할 룸은 없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물가가 이 정도 2%대에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수출 경기가 아주 완만히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는 10년 금리가 내년쯤이면 한 3.3%까지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래 연구원님께서는 주식시장을 한번 또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밸류에이션 부담감도 많이 경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대외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즐비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중국이든 아니면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든 뭐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조금 해소되기 전까지는 코스피는 조금 좁은 박스권을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 쏠림 현상이 최근에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만 지금 주도주가 조금 부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좁은 박스권 장세에서 실적 반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수익률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분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최대한 기억을 잘 더듬어 봐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지금 호조세로 너무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올 연말 정도가 되면 약간 이 호조세가 조금 둔화되는 양상으로 조금 한풀 좀 꺾일 것 같고, 미국 금리도 조금 한풀 좀 톤다운되는 모습으로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도 좋은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성장주 중심으로. 성장주 중심으로. 중국 시장은 소비가 중요한 나라인데 가계가 지금 소비할 돈을 가지고 대출을 줄이는데 디레버리징에 힘쓰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기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위주로 차별화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자 톡톡